네, 국토계획법의 두 번째 강의는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내용입니다. 매회 한 번씩 출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파트도. 첫 번째 보시면 우리 광역도시계획의 의의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광역도시계획의 의의는 앞에 그 용어할 때도 배웠죠. 네, 광역계획권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입니다. 이걸 광역시라든가 특별시로 바꾸면 안 됩니다. 광역계획권 두 개 이상 도시를 묶어서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하고 거기에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입니다. 우리 광역도시계획의 성격은 일반인들을 구속하지 않죠. 구속이란 말은 지금 권리를 침해하는 건데 그런 성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기본계획하고 광역도시계획은 이 장기적인 발전 방향만 제시하는 계획이므로 국민들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구속적인 계획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도시관리계획 같은 경우는 구속적 계획으로 봐야 되겠죠.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도시관리계획은 구속적 계획,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기본계획은 비구속적 계획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보면 광역계획권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 그 밖에 계획권 안에서 설치되는 광역설의 배치, 이런 것들이 내용인데 특별히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으니까 한번 참고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 광역설의 배치, 그 밖에 경관, 교통, 물류 체계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고요. 이제 두 번째 파트가 광역계획권의 지정입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우리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광역계획권을 먼저 지정을 해야 되는데 이 광역계획권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대상 지역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우리 앞에서 보신 그림이네요. 우리 광역계획권은 두 개 이상 도시를 묶어서 지정을 하는데 이 지정을 하는 지정권자가 국토부 장관하고 도지사가 결론입니다. 시도지사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국토부 장관 또는 도지사라고 하셔야 됩니다.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데는 실제 우리나라에 실제 있는 곳입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시 인근의 인천광역시,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 주변에 있는 경기도의 여러 도시들을 묶어서 한 30여 개를 묶어가지고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합니다. 이 경우는 우리가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이유는 아시겠죠? 왜냐하면 서울하고 인천하고 경기도 지역을 포함해서 여러 도시를 묶기 때문에 서울, 인천, 경기도의사보다 상급자인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스타일 말고 우리나라 광역계획권은 두 개 이상 도시를 묶을 때 우리 전라북도에 가보면 전주시를 중심으로 인근 도시 5개를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주를 포함해서 이런 케이스는 특별시나 광역시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인 도시, 시군만 묶여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두 개 이상 도시가 묶여있는데 광역시나 특별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형태이므로 이런 경우는 전주, 김제, 군산, 익산, 완주군은 보다 높은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정하는 겁니다. 이런 케이스는 청주도 있습니다.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광역계획권을 서울권 같은 경우는 국토부 장관이 정하고 전주권 같은 데는 도지사가 정하는데 우리 계획의 수립권자는 누군가요?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나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우리 서울권 같은 경우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하고 광역계획권을 계획 수립은 공동 수립이죠. 서울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사 이렇게 시도지사가 모여서 공동으로 수립하고 그 다음에 이 전주권은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정하고 나서 이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전주시, 김제, 군산, 익산시장, 완주군수, 시장군수 등이 모여서 공동으로 수립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는 상급자,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이 안에 있는 도시의 장들이 공동으로 수립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서울하고 인천하고 경기도 쪽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시도의사 공동이라고 하고 여기는 시장군수 공동이 수립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추가 설명을 드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정하는 데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입니다. 실제 지도처럼 이렇게 보시면 서울하고 인천 들어가고 여기 중간에 이제 경기도 쪽 도시들이 여러 개가 포함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30여 개 도시가 묶여 있고 서울, 인천, 경기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도시들이 묶여 있는데 이런 경우는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정하고 또 유사한 지역이 어디가 있냐면 우리 부산, 부산 광역시가 이렇게 있고 부산 광역시에 인접한 양산, 김해시가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이건 이제 3개만 묶여 있는데 원리는 같은 겁니다. 서울시하고 인천시하고 그 밖의 도시들이 묶여 있는 거, 서울, 인천, 경기도보다 높은 상급자고 이 경우도 부산광역시하고 경상남도 중에서 일부 도시가 묶여 있는데 경상남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같은 도지사보다 상급자인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정합니다. 자, 이런 경우는 우리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이런 경우도 다 같습니다. 대전광역시도 마찬가지고 광역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주변에 있는 그런 도시들이 묶여 있을 때는 이 2개 이상 시도가 묶여 있는 거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정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정하는 적도 실제 지도상에서 전주, 김제, 군산, 익산, 완주가 묶였을 때는 전라북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정하고 여기 청주도, 충청북도 청주, 여기 진천, 음성, 괴산, 증평, 보은이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자, 이 묶여있는 이유는 이제 기능을 연계하는 거죠. 청주라는 큰 도시하고 주변에 있는 일종의 소규모 도시하고 기능을 연계하려고 이 전주도 주변 도시와 기능을 연계하려고 광역계획권을 묶는데 자, 이 경우는 이제 우리 특별시나 광역시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거는 전라북 도지사, 충청북 도지사 같은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정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결론. 광역계획권의 지정은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지역도 있고 자, 도지사가 정하는 지역도 있으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서울권 같은 거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광역계획권을. 전주권이나 이런 청주권 이런 경우는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있는 사례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보시면 자, 그런 설명을 드렸고 지금까지 이제 보신 게 광역계획권의 지정인데 정리해보면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는 여러 번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지역은 서울권. 자,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지역도 있었죠. 전주권이나 청주권 이런 지역들. 이걸 시도지사라고 바꾸시면 안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시도지사란 말은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이기 때문에 특별시하고 광역시장은 안 되고 도지사만 광역계획권을 정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광역계획권의 지정 대상은 2개 이상, 인접한 2개 이상 도시를 묶을 때 전부를 묶을 수도 있고 일부를 대상으로도 광역계획권을 정할 수 있습니다. 또 광역계획권을 묶는 방식이 2개 이상 도시가 전부가 묶이는 경우도 있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이 전주를 중심으로 해서 김제, 군산, 익산, 완주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제시에 전체가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주시도 전체가 이렇게 익산시도 전체가 이런 식으로 해서 광역계획권을 2개 이상 도시를 묶는데 이렇게 전부를 대상으로도 지정이 가능하고 일부라고 하는 거는 전주시의 일부, 김제시의 일부 이런 식으로 익산시의 일부 이런 식으로도 광역계획권을 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오시면 광역계획권은 인접한 2개 이상 이렇게 도시에 전부를 대상으로 묶을 수도 있고 일부를 대상으로도 광역계획권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광역계획권을 일부를 묶을 때는 이게 구나 군, 읍면 단위가 이렇게 포함되도록 정하는데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시험 문제에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대상은 인접한 2개 이상 특광시군의 전부를 대상으로만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전부도 가능하고 일부도 가능하다는 말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광역계획권에 묶는 형태가 지정 대상이 자,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할 때는 되게 중요한 절차라고 봐야 됩니다.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도 있고 도지사가 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 먼저 봐야 될 것은 심의를 꼭 거쳐야 됩니다. 자, 우리 공법에서는 어떤 중요한 업무를 처리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는 걸 거치게 돼 있죠. 또 문제는 뭐냐면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정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정할 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해야 됩니다.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죠. 자, 시험 문제에서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정할 때 중앙 아니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그러시면 안 됩니다. 격을 맞춰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지사가 정할 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입니다. 자, 하나만 더 보시면 이렇게 의견 청취가 필요한데 자, 조심할 게 이겁니다.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정할 때는 자기 하급자인 시도지사나 시장문수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합니다. 자,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정할 때도 시도지사, 도지사 주변에 있는 시도지사나 도지사 아래에 있는 시장문수 의견을 듣습니다. 이거 시도지사하고 시장문수 의견, 자, 도지사가 정할 때도 시도지사나 시장문수 의견을 듣는 것은 공통사항인데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 여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정할 때는 시도, 시장문수 의견도 듣고 자, 위에는 없는데 이 도지사가 정할 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장관들, 도지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도 듣고 또 도지사가 시도지사나 시장문수 의견을 들어서 심의를 거쳐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조심할 건 이런 겁니다. 시험 문제에서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정할 때는 자,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주민의견이 아니에요. 공청회나 공람 같은 주민의견이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자기 하급자의 시도회사나 시장문수 의견을 듣는 거고, 그다음에 중앙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치고, 도지사가 정할 때도 도지사 주변의 시도지사나 아니면 도지사 아래 시장문수 의견을 듣고 나서 위에랑 같죠. 지방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치는데, 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정할 때는 여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가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우리 광역계획권의 지정에서 하나가 더 있습니다. 지정요청. 자,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여러 장관들, 그다음에 시도지사, 자, 시장문수 같은 관청이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한테, 자,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한테 광역계획권의 지정이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 시험 문제가 여기 33회나 29회 때 나왔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한테 광역계획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반대로 기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역계획권은 자, 이렇게 지정권자가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지정을 하는데,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한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의사 시장문수가 광역계획권의 지정이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한번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부터 뭐 지정 절차, 지정 요청까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 파트가 이제 세 번째가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와 승인권자인데, 자, 이거 한번 또 잘 보십시오. 자, 일단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의 결론은 7가지 케이스로 구분된답니다. 여기서 파란색이 원칙입니다. 자, 파란색이 원칙이라는 걸 먼저 잡아놓고, 요 분홍색 예외, 여기 노란색도 예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는 7가지로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를 볼 건데, 자, 우리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다음 구분에 따라서 수립권자가 수립한다. 자, 시험 문제에서 여러 번 나왔습니다. 자, 먼저 우리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광역계획권이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는 경우 이렇게 해석하는 건데, 우리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가 아까 우리 어딘가요? 아까 그림 기억나십니까? 아까 전주권, 청주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주권이나 청주권이면 광역계획권이 그 해당되는 위치가 같은 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도 안에 광역계획권이 있을 때는 해당 시장문수가 공동수립, 아까 전주시, 김제, 뭐 군산 이런 그 시장하고 완주군수가 모여서 공동으로 수립하는 거죠. 자, 이제 공동수립을 해서 나중에 도지사한테 승인신청까지 가야 됩니다. 이 파란색 부분은 승인신청까지 갈 겁니다. 자, 분홍색과 뒤에 노란색은 승인은 없고요. 자, 두 번째, 광역계획권이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는 경우는 아까 우리 서울권을 생각하시면 돼요. 광역계획권이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는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을 묶는 그런 광역계획권일 때는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전주권 같은 경우는 시장문수 공동 수립,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서울권 같은 광역계획권은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1번 같은 경우는 승인 신청까지 이제 가야 됩니다. 사실 여기서 잠깐 승인권자로 내려오시면 아까 우리 전주권은 해당 시장문수가 공동 수립하면 도지사한테 승인 신청을 해서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지만 계획이 확정되고,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한 서울권 같은 경우는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 신청을 넣어서 승인을 받으면 계획이 확정되는 겁니다. 파란색 부분은 승인까지 가야 됩니다. 다시 보시면 그러면 아까 좀 전에 시장문수가 공동 수립해서 도지사한테 승인 신청, 시도의사가 공동 수립을 해서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 신청을 넣어야 되는데, 여기 3번, 4번이 왜 나오는 거냐면 3년 내 승인 신청을 안 하는 경우, 자, 이게 시장문수가 광역을 공동 수립하다가 서로 문제가 있어 서로 이제 협의 의견 대립이 생깁니다. 그러면 공동 수립이 안 돼서 3년이 지나버립니다. 이 보십시오. 광역계획권 지정 후 시장문수가 자, 협의가 공동 수립하면서 협의가 안 돼가지고 3년 내 승인 신청을 하지 못하면 3년 지나고 나서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 도지사가 승인권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광역계획권 지정 후 3년 내 시장문수가 승인 신청을 못한 겁니다. 서로 이렇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서로 공동 수립하는 과정에서 의견 대립이 생겨서 협의가 안 돼가지고 승인 신청을 하지 못하면 3년 지나고 나서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국토부 장관 수립도 있죠. 자, 지금도 보십시오. 국가계획하고 관련되거나 한번 끊고, 자, 광역계획권 지정 후 3년 내 위에 있는 시도지사가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 신청을 안 하는 경우입니다. 여기는 시장문수가 3년 내 도지사한테 승인 신청 안 하고, 밑에 경우는 3년 안에 시도지사가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 신청 안 하면 3년 지나고 나서 국토부 장관에 직접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광역계획권 지정 후 3년 내 승인 신청을 하지 않으면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상급권자인 도지사나 국토부 장관이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원래 시장문수가 공동 수립해서 도지사한테 승인,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해서
자, 시도의사가 국토부장한테 승인 신청을 넣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광역계획원 지정 후 3년 내 시장문수가 승인 신청 안 하거나 3년 내 시도의사가 승인 신청을 안 하면 각각 3년 지나고 나서 도지사와 국토부 장관이 직접 수립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하나 추가합니다. 국가계획 관련되면 이런 3년 같은 거 안 따지고도 국토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뭐가 있냐면 공동수립이 더 있습니다. 상급관청과 공동수립인데 자, 이 케이스는 뭐냐면 자, 우리 좀 전에 시도지사가 공동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게 원칙부터 항상 보세요. 시도지사가 공동수립하는 과정에서 원래 공동수립을 해서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공동수립을 하다가 요청을 합니다. 국토부 장관한테. 그래서 국토부 장관은 시도지사의 요청을 받아가지고 국토부 장관 플러스 시도지사가 공동수립하는 경우도 있네요. 자, 이 경우는 아까 또 이게 파란색에서 또 이렇게 말이 또 이어지는 겁니다. 아까 시도지사가 원래 공동수립해서 시도지사끼리 공동수립해서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자, 공동수립을 하면서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시도지사가 요청을 하면 누구에게? 국토부 장관한테. 그럼 국토부 장관이 원래 승인권자인데 승인권자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우리 같이 수립을 합시다 이렇게 돼버리면 별도로 승인 같은 거 없이 그냥 국토부 장관하고 시도지사가 공동수립하는 경우도 가능하고 자, 밑에 6번도 자, 도지사는 시장문수가 요청을 하면 원래는 시장문수가 공동수립해서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시장문수가 요청을 하면 도지사와 공동수립하는 이런 케이스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급관청과 공동수립, 시도의사 공동인데 별도로 요청을 해서 시도지사 플러스 국토부 장관 공동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시장문수가 요청을 하면 도지사하고 시장문수가 이렇게 공동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상급관청과 공동수립도 가능하고 5번이나 6번 같은 케이스는 별도로 승인받는 절차는 없다. 이런 것들이 첫 문제에서 나왔던 것들입니다. 승인은 파란색만 승인이 있는 거고 이 분홍색도 승인이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지사 단독 수립이 하나가 더 있는데 좀 전에 여기 6번에서 이어집니다. 시장문수가 요청을 해서 도지사 플러스 시장문수 공동도 가능하고 또 시장문수가 요청을 하면 그때는 시장문수는 빠지고 도지사가 단독 수립하는 케이스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이런 케이스도 가능하네요. 자, 도지사 단독 수립도 있었고 이건 별도로 요청을 해가지고 시장문수가 공동을 해서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시장문수가 수립권자의 권한을 포기하고 시장문수가 요청을 해서 우리 둘은 빠질 테니까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을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또 도지사가 단독 수립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아까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케이스가 여기 3번도 있었죠. 3년 지날 때까지 승인 신청 없으면 3년 지난 다음에 도지사가 수립을 하여야 한다고. 여기 6번, 7번 같은 케이스는 시장문수의 요청을 받아서 자, 시장문수는 빠지고 도지사가 단독 수립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립권자가 이렇게 7가지로 있기 때문에 일단 원칙을 먼저 좀 아셔야 됩니다. 시장문수 공동수립하면 도지사한테 승인. 자, 시도지사가 공동수립해서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 만약에 3년 내 승인 신청 같은 거 안 하면 여기 상급권자의 도지사나 국토부 장관이 직접 수립을 해야 된다. 의무조항으로. 그 다음에 상급관청과 공동수립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주의할 점은 이겁니다. 시장문수가 국토부 장관하고 공동수립은 안 됩니다. 항상 자기 밑에 있는 하급자랑 공동수립이죠. 장관하고 시도의사 공동수립, 도지사하고 시장문수 공동수립만 가능한 겁니다. 자, 도지사가 단독 수립하는 게 중에 하나가 더 있네요. 자, 승인은 1번, 2번만 승인이 있는 겁니다. 바로 승인권자 보겠습니다. 자, 시장문수가 공동수립한 경우는 도지사한테 승인 신청을 해서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고 시도지사가 공동수립한 경우는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우리 그 다음 절차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승인 절차로 가야 되겠죠. 자, 우리는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하고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와 승인권자 관청을 먼저 보고 나서 이제 절차를 볼 겁니다. 자, 보시면 이 파란색 부분은 수립하는 절차, 수립을 하려면 기초조사부터 먼저 의무적으로 하고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 전문가 의견하고 지방의 의견을 들어서 의견 드는 서류를 첨부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수립을 합니다. 아까 우리 수립을 했을 때 이렇게 공동 수립한 사람은 승인까지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 있었죠. 원래 수립권자가 4가지 케이스인데 이 원칙 이 2가지는 승인까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승인권자가 승인할 때 이런 협의와 심의를 거치고 나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하고 서류를 송부해서 공고, 발표하고 열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시험 문제에서 우리가 물어보는 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일단 우리 수립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됩니까? 기초조사라는 걸 먼저 의무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죠. 자, 광역계획원에 가서 인구,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조사 측량을 하여야 한다. 의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의무. 중요한 건 시험 문제에서 이제 32일 때 뭐가 나왔냐면, 자, 우리 광역도시계획의 기초조사 같은 거 할 때, 이 수립권자가 이렇게 공동 수립을 하면서 기초조사부터 먼저 합니다. 기초조사 할 때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자, 이 정보체계라는 게 전산자료입니다. 자,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컴퓨터 전산 처리할 수 있는 전산자료로 구축을 해야 됩니다. 기초조사 같은 하면 우리 아날로그 방식의 종이로 기초조사 같은 걸 했는데 그 종이 자료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기초조사 정보체계라는 거, 전산자료로 구축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기초조사 정보체계 등록 정보 현황을 5년마다 확인을 해서 변동사항이 있으면 이거를 반영을 해야 된다. 자, 이게 시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5년마다 확인을 해서 기초조사 정보체계에 등록한 정보는 5년마다 확인을 해가지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반영을 해야 된다. 자, 이게 우리 맞는 표현으로 시험 문제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수립권자가 기초조사를 하고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을 해야 되고 정보체계의 등록 정보는 5년마다 확인을 해서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 변동사항을 반영을 해서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이렇게 최신 자료로 유지를 해라는 얘기겠죠. 자, 다음. 자, 공청회를 열어서 자, 우리가 장기 발전 방향인 광역도시계획은 공람 절차가 아니라 공청회라는 간접적인 절차를 통해서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 및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주민하고 전문가 의견을 둘 다 듣는 겁니다. 공청회를 열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수립권자에 해당되는 지방의회 의견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급자, 시장군수 의견도 들어야 되는데, 자,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 전문가 의견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시도의사가 공동 수립할 때는 시도의회,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할 때는 시군의회, 지방의회라고 합니다. 지방의회 의견도 듣고, 또 우리 수립권자가 이게 뭐 시도지사 할 때는 자기 하급자인 시장군수 이렇게 이런 사람들의 의견까지 추가적으로 들어서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 전문가 의견, 지방의회 의견, 지방의회는 바쁘더라도 30일 안에 의견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 우리 수립권자가 수립하기 전에 기초조사,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 전문가 의견, 지방의회 의견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 보시고요. 자, 승인 신청이라는 게 올라가면 이 승인권자인 장관이나 도지사가 승인하기 전에 국토부 장관일 때는 여기 보시면 협의와 심의를 거치고 도지사도 협의와 심의를 거치고 나서 승인하도록 되어 있죠. 자, 국토부 장관일 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관 협의하고 중앙도시계획의 심의, 도지사가 이제 승인 같은 거 할 때는 관계행정기관, 중앙이 아니라 중앙자를 빼고 관계행정기관의 장관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야 되겠습니다. 도지사 할 때는. 자, 승인을 하고 나면 서류를 다시 시도지사한테, 시장군수한테 송부해서 송부받은 시장군수하고 시도지사가 관련 서류를 공고하고 발표하고 일반인들한테 30일 이상 열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좀 보시면요. 기초조사는 의무적으로 조사 측량을 하여야 한다. 수립권자가 우리 광역계획원에 가서 인구, 경제, 사회, 문화, 기후나 지형 같은 것들을 조사 측량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의무사항이니까 하여야 된다죠. 아까 보신 거죠. 기초조사 정보체계라는 전산자료를 구축 운영해야 된다. 수립권자가. 자, 수립권자는 기초조사 정보체계 등록 정보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해서 변동사항을 반영해야 된다. 32회 때 맞는 지문으로. 이거 바꾸면 어떻게 바꿀까요? 이걸 매년마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매년. 그러면 안 됩니다. 5년마다 등록 정보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변동사항이 있으면 확인을 해서 변동사항을 반영하라고 되어 있고요. 자, 우리 공청회에서는 요 심화 내용 하나 좀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가 공청회에 참석해서 의견을 듣도록 해야 되는데, 자, 문제는 이게 공청회가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서울권은 서울, 인천하고 경기도 도시에 30여 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광역계획권 단위로 한 번만 개최하는데 아까 우리 서울권 같이 여러 개 큰 그런 도시가 포함되어 있을 때는 수개로 구분해서 공청회 개최도 가능합니다. 서울에서 한번 개최하고 또 인천 가서 한번 개최하고 또 경기도 지역도 한번 개최하는 이런 형태로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한 번만 개최하면 되는데 자, 필요한 경우에는 수개로 구분해서 개최도 가능합니다. 자, 근데 우리 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하면 주민들한테 알려야 됩니다. 자, 알리는 절차가 요겁니다. 요거. 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각종 신문 또는 방송에다가 개최 목적과 개최 일시 같은 것들을 1회 이상 공고해야 됩니다. 자, 우리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이 참석하게 하려고 하면 주민들한테 알리는 절차가 필요한데 알리는 절차가 뭐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자, 이렇게 각종 신문 또는 방송에다가 이런 거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공청회 개최 목적은 뭡니다. 이런 식으로 공청회 시간과 장소 같은 것들을 1회 이상 공고, 이런 신문 같은 데다 공고해서 알려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신문을 본 주민들은 자, 관심이 있으면 공청회 개최해서 공청회에 참석해가지고 의견 같은 것들을 제출할 수 있겠죠. 관련 절차에 따라서. 자, 이게 시험 문제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31회 때.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뭐 일간지나 광고 같은 신문이나 또는 방송에다가 1회 이상 공고를 해야 된다. 자, 다음 아까 지방의회 의견 청취 같은 것들 있죠. 그러니까 지방의회는 시도의사가 공동 수립할 때는 시도의회고,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할 때는 이렇게 시군의회 의견을 들어야 되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시도의사가 공동 수립할 때는 자기 하급자, 시장군수 같은 관청에 대한 의견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지방의회하고 이런 시장군수는 30일 안에 의견 요청 같은 거 받으면, 제출 요청을 받으면 30일 안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방의회는 30일 안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기간도 한번 좀 보시고요. 자, 시험 지문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시험에는 이게 오른지 모드로 나왔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 협의와 심의.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 심의고, 국토부 장관은 격을 맞춰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중앙도시계획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이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30일 안에 의견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지방의회처럼 지방의회도 아까 의견 요청 같은 거 받으면 30일 안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고, 수리권자한테 승인 절차에서도 이런 행정기관의 장들이 자기 협의 요청 같은 거 받으면 30일 안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광역도시계획에서 조정신청이라는 게 있는데, 이 조정신청의 핵심은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 처음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을 하는 과정에서, 자, 수립권자로 다시 잠깐 왔습니다. 원래 시장군수 공동수립, 시도의사 공동수립인데, 그래서 이제 승인신청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3년 내에 승인신청을 하지 않으면 도지사나 국토부 장관이 수립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요 분홍색 사항을 잘 기억하십시오. 요거하고 조정신청하고 비교할 겁니다. 자, 지금 조정신청은 시도지사가 공동수립하다가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국토부 장관한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요 가운데다 이렇게 넣는 겁니다. 자, 협의가 안 됐는데, 협의가 안 된 기간이 3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광역계획권 지정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협의가 계속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국토부 장관한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아까 좀 전에 우리 봤던 분홍색은, 자, 시도의사가 광역계획권 지정 후 3년 내 승인 신청을 안 하면, 협의가 안 돼서 3년 내 승인 신청 안 하면 3년 지난 다음에 국토부 장관이 직접 수립하는 경우입니다. 지금은 국토부 장관한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은 단독으로 조정 신청을 받으면 다시 한번 협의해보라고 권고할 수 있고, 공동으로 조정 신청을 받으면 바로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국토부 장관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조정을 해야 된다. 또 조정안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럼 조정안을 시도지사가 받아가지고 공동 수립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자, 시도지사가 협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협의가 되고 있지 않는데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3년이 지나버리면 이게 승인 신청이 3년 지날 때까지 못 올라가면 국토부 장관이 직접 수립해야 한답니다. 앞에서 우리 보신 분홍색. 근데 지금은 협의가 안 되는 상황이 3년 지나지 아니한 상태라면, 3년 지나지 아니한 시도지사가 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 광역계획권 지정 후 1년 차나 2년 차쯤이 협의가 안 되면, 그때는 공동이나 단독으로 국토부 장관한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은 단독으로 조정 신청을 받으면 다시 한번 협의해보라고 권고할 수 있고, 공동으로 조정 신청을 받으면 바로 조정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정을 할 때도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조정을 해주고, 이 조정안을 만들어서 조정안을 시도의사한테 보내주면 시도의사가 조정안 같은 경우를 반영을 해서 공동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시장군수가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공동 수립하는 과정에서. 근데 3년 지나지 아니한 상태라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도지사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단독으로 조정 신청을 받으면 다시 한번 협의하라 권고할 수 있고, 공동으로 조정 신청을 받으면 바로 조정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도지사는 아까 국토부 장관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조정안을 만들어서 시장군수한테 보내주면 그 시장군수가 조정안을 받아서 그 결과를 반영해가지고 공동으로 수립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겁니다.
자, 조정 신청이라는 것도 있네요. 협의가 안 됐는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라면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내용을 보시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립 기준은 자, 우리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기준, 우리 공법에서 특히 국토계획법에서 어떤 기준자가 나왔을 때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 그 기준 자체를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법정된 내용을 고려해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기준을 정해줍니다. 자, 이 내용은 뒤에 배우는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기준도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기준도 국토부 장관이 정합니다.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기준도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는 거 공통적인 사항이니까 이런 것들 좀 한번 잘 보시고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요. 자, 우리 광역도시계획 내용 자체에 대해서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자, 광역도시계획 내용 자체를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하는 규정은 없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비교해보면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 내용에 대해서는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그 계획 자체의 내용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가 광역도시계획에는 없습니다.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에는 있고요. 자,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자, 광역도시계획 내용은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라는 게 없지만 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에서 기초조사 정보체계가 있고 이 정보체계 등록 정보를 5년마다 체크를 해서 변동무상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지금 보신 거는 기초조사에 들어갈 정보체계 정보를 기초조사 정보체계 등록 정보를 5년마다 확인하라는 것들이 있지만 자,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대해서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만들어 놓고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타당성 재검토하는 규정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면에 우리가 이제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은 타당성 검토 규정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뒤에 가서 비교할 겁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마무리하시고 이 순서대로 한번 쭉 묵차를 잡아보세요.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하고 수립권자, 승인권자 관청 확인하시고 수립 승인 절차, 그 다음에 조정 신청이라는 것도 있었고 수립 기준도 있었네요. 자, 이렇게 순서를 잘 잡고 이 목차별로 이렇게 답이 좀 나오시도록 공부를 하는 게 그게 공법 공부의 가장 핵심입니다. 이런 것들. 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강의는 우리 테마 3번 도시 기본 계획 내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제작을 해서 우리 이제 더워지는 여름이 이제 다가왔는데 여름 되기 전에 공법 공부를 다 끝내도록 우리 가을철에 한번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